여러분, 다랑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다랑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집안의 기운과 재물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풍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랑아리가 왜 부자의 상징이 되었는지, 어디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금전운이 열리는지,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배치와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랑아리란 무엇일까요?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후기 백자의 정수로 꼽히는 항아리입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표면에 보름달을 닮은 풍만한 둥근 형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지요. 군더더기 없는 곡선, 넉넉한 공간,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다랑아리는 단순한 미적 가치뿐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강력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둥근 원형은 완성, 순환, 균형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색은 정화, 새 출발, 깨끗한 기운을 의미하지요. 다랑아리의 형태는 모서리가 없고 기운이 막힘없이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두어도 에너지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며 집안 전체의 기운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잣집엔 왜 다랑아리가 있을까요? 풍수 전문가들이 수천 가구를 방문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몇 년 사이 잘 되는 집, 부자 집에는 꼭 하나씩 다랑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운을 모아주는 그릇,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랑아리는 몸통이 둥글고 입구가 넓은 구조일수록 좋은 기운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기운을 내부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좁은 입구는 기운이 정체되기 쉽고 넓은 입구는 복이 들어오고 흘러드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다랑아리의 입구 비율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흔히 집안 구조가 삐뚤거나 모서리가 많아 기운이 불안정할 경우 다랑아리 하나를 중심에 두기만 해도 공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실제로 집안 분위기가 안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랑아리 안에 넣으면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랑아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집안의 흐름이 바뀌고 복이 드나드는 통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일염, 핑크 솔트. 죽염은 대표적인 정화의 상징입니다. 다랑아리 속에 소금을 담으면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천일염은 자연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탁한 흐름을 깨끗이 정리해줍니다. 두 번째, 생쌀. 예로부터 재물과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 곡물입니다. 다랑아리에 생쌀을 넣으면 밥줄과 같은 금전운을 회복시키고 정체된 재물 흐름을 다시 트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팥, 아군을 막고 귀신을 물리친다는 전통적인 의미를 지닌 곡물입니다. 특히 이사 직후나 가족의 건강운이 불안정할 때 팥을 다랑아리에 넣으면 공간의 정체된 기운을 정화하고 안정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전. 풍수에서 동전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3개, 5개, 7개, 8개 등 길한 숫자로 동전을 넣으면 재물운의 순환을 돕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동전이 가장 좋지만 현대 동전도 의도와 정성이 함께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번째, 계피향으로 공간을 정화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다랑아리에 계피 스틱이나 계피 가루를 소량 넣어두면 집안의 따뜻한 기운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긴장된 기운을 풀어줍니다. 이처럼 다랑아리는 그릇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복의 크기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다랑아리를 두면 안 되는 위치.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진 다랑아리라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복이 새어나가고 기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의 방향과 배치가 곧 그 집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다음 장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관, 정면.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이곳 정면에 다랑아리를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항아리에 막혀 반사되어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되돌아가는 셈이지요. 화장실 앞. 화장실은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 앞에 다랑아리를 놓으면 항아리 안에 담긴 맑은 기운이 오염될 수 있고 건강운이나 재물운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 주방은 물과 불의 기운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다랑아리는 토의 기운을 가진 그릇이기 때문에 물과 충돌하면 기운의 균형이 깨지고 안정적인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주방이라면 구석진 찬장 안이 그나마 괜찮은 대안입니다. 창문 앞 또는 아래. 창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다랑아리를 창문 앞이나 창문 아래에 두면 항아리에 모인 복된 기운이 그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향이나 서양 창가에는 더더욱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다랑아리는 순환과 여백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주변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어수선하면 항아리의 본래 역할이 약화됩니다. 반드시 일정한 공간의 여유를 확보한 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다랑아리를 두면 좋은 위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다랑아리를 두면 좋은 위치. 다랑아리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풍수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물운과 복을 끌어들이는 때 가장 효과적인 추천 위치입니다. 첫째, 거실의 벽면 공간. 거실은 가족의 활동이 가장 많은 곳이며 집안 기운의 중심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다랑아리를 두면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집안 전체에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TV, 간접 조명 아래 같은 위치가 좋습니다. 둘째, 서재나 공부방의 책장 위. 다랑아리를 지혜와 학문의 공간에 두면 집중력 향상과 안정감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 형성된 지적 에너지가 재물운으로 전환되기 쉬워 풍수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안방의 구석진 자리. 안방은 집주인의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조용하고 사적인 에너지를 지닌 공간입니다. 너무 시선이 많이 닿는 곳보다는 침대에서 살짝 떨어진 벽 구석이나 콘솔 위가 적절합니다. 부부운, 건강운, 재물운을 안정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선반 위. 다랑아리의 곡선미와 백색의 정갈한 기운은 간접 조명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기운적으로도 빛은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므로 다랑아리와 함께 두면 기운의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관 측면이나 신발장 위.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신발장 위처럼 눈에 덜 띄는 곳에 다랑아리를 두면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복된 기운이 내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다랑아리는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위치, 주변 환경, 관리 방법까지 조화롭게 맞춰줘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다랑아리 관리법. 다랑아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담고 조화시키는 중요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관리해야 그 효력이 유지되며 기운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다랑아리 겉면에 먼지가 쌓이거나 지문이 묻어 있으면 그 자체로 기운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항아리 내부도 점검하세요. 소금, 쌀, 팥 등을 넣어둔 경우라도 오래된 재료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세요. 습기가 차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정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절기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 새로운 재료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항아리는 교체해야 합니다. 다랑아리가 깨지거나 금이 간 채로 방치되면 그 틈으로 복이 새어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예쁜 항아리라도 금이 갔다면 아쉬워하지 말고 과감히 교체하세요. 그릇의 온전함이 곧 복을 담는 힘입니다. 숨 쉴 공간을 주세요. 다랑아리는 기운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그릇입니다. 주변이 너무 복잡하거나 다른 물건들에 가려져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아리 주변은 정돈되고 여유 있는 배치를 유지해주세요. 7번째, 다랑아리와 함께 두면 좋은 풍수 아이템 조합법. 다랑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아이템들과 조화롭게 배치하면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주머니. 다랑아리 옆에 작고 화려한 복주머니를 함께 놓으면 재물운과 행운을 모으는 상징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금색, 붉은색 복주머니는 양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 황금색 동전이나 부적. 다랑아리 안에 동전을 넣거나 아래쪽에 부적을 붙이는 것도 기운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부적은 믿음이 담긴 곳에서 받은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화용 크리스탈, 흑요석, 백수정. 항아리 주변에 작게 놓으면 공간의 음기를 정화해주고 항아리 안의 기운이 더 맑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소금 항아리와의 조합. 같은 공간 안에 소금 단지를 함께 두면 다랑아리로 유입된 기운을 소금 항아리가 걸러주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서로 가까운 위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랑아리를 통해 집안의 복을 부르는 풍수의 원리부터 어디에 두고 무엇을 넣으면 좋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위치와 관리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랑아리는 단순히 예쁜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집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고 재물운과 복을 불러오는 기운의 그릇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도 작은 다랑아리 하나로 복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공간에서부터 오는 법이니까요. 운명 톡톡이 여러분의 풍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랑아리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